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구글 제미나이를 실생활에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딩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제미나이의 캔버스 기능을 코딩 및 웹페이지 만드는 데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두 번째는 구글 어시스트 기능을 활용하여 음성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놀랍도록 편리한 기능과, 세 번째로 구글 제미나이의 잼 기능을 나만의 최적화된 비서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도 구글 인공지능 제미나이를 100%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공지능 제미나이 3.0의 캔버스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미나이의 캔버스 기능은 입력창 아래에 있는 도구를 누르시면 캔버스 메뉴가 나오죠. 이 캔버스를 선택하게 되면 아래쪽에 캔버스 버튼이 생성이 됩니다. 이제 입력을 한 내용을 캔버스에서 제미나이와 서로 대화를 하면서 협업해서 수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채팅에서는 일부분을 수정을 한다거나 바꿀 경우에는 앞선 내용이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캔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내가 지정한 부분만 수정할 수 있다는 최고의 장점이 있죠. 자, 이것은 이미지를 생성한다거나 텍스트로 된 문서에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딩에도 활용할 수가 있죠.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웹페이지를 만들 때도 전부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캔버스가 어느 정도로 대단한 결과물을 만들어주는지 간단한 게임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딩을 전혀 모르는 분들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벽돌 깨기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코딩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만든다는 기준을 가정으로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벽돌 깨기 게임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복잡한 내용을 미리 넣을 필요 없고요. 일단 요청을 한 다음 결과물을 가지고 수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전송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우측에 캔버스가 나오게 되고요. 좌측은 입력창이 나오게 되죠. 자, 지금 제미나이가 코딩을 하고 있죠. 자, 완성이 됐네요. 벽돌 깨기 게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게임 시작 버튼도 나오죠. 위쪽에 보면 코드와 미리 보기가 있는데요. 코드를 누르시면 지금 이 게임을 만들기 위한 코드가 보이게 되고, 미리 보기를 누르시면 실제 적용된 화면을 볼 수 있죠. 자, 게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자, 이런 식으로 실제 벽돌 깨기 게임을 그 자리에서 만들어줬죠. 아래쪽에 있는 패들은 마우스로 움직여도 되고 키보드에 화살표를 이용해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게임 정도는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지금 벽돌 개수가 너무 작죠? 벽돌 개수를 늘려달라고 하고요. 이 공이 패들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씩 증가하게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벽돌의 크기를 줄이고 벽돌의 개수를 늘려달라고 했죠. 그리고 공이 이 패들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씩 증가하게 수정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수정을 했는데요. 벽돌의 개수가 더 늘어났죠? 크기도 더 줄었네요. 자, 그 다음 게임 시작을 해서 공도 증가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시작합니다. 자, 공이 이렇게 패들에 부딪히면 자, 증가했네요. 그렇죠? 정신없는데 이렇게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그대로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코딩을 전혀 모르는 사람 누구나 간단하게 만들 수 있죠. 저는 지금 제일 간단한 게임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 외에도 좌측에서 우주선이 나오고 우측에서 적들이 나와서 총알을 쏴서 맞춘다든지, 또는 점프를 하면서 장애물을 피해가는 게임 얼마든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의 디자인도 바꿀 수 있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입력창에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코드를 수정해서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예전에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 HTML 코드 삽입 기능이 가능했었는데요. 지금은 전부 막혔죠.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에 붙여서 이용할 수는 없고요. 웹페이지에 넣는다든지 또는 메일에 첨부한다든지 아니면 HTML 파일로 저장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외에
HTML 코드 삽입이 가능한 그런 블로그들에서는 그대로 붙여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블로그나 웹에 이용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건강 관련해서 굉장히 신경들을 많이 쓰시는데요. 50에서 60대 분들의 건강 관리에 대한 블로그를 만들 텐데요. 그 블로그를 인공지능 제미나이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캔버스가 켜져 있어야 되겠죠. 50에서 60대의 건강 관리 종합 가이드 블로그 페이지를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완성이 됐는데요. 똑같이 캔버스가 하나 나왔죠. 50에서 60대 건강관리 종합 가이드라고 하고요. 프롤로그, 왜 건강관리가 중요한지, 신체 활동과 맞춤형 운동 전략이 나오고 있죠. 근력, 심혈관, 유연성 및 균형 감각, 그 다음 영양과 식단 관리 지침, 정기 검진 및 질병 예방 수칙, 정신 건강 및 사회적 교류, 요약까지 전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의 인포그래픽을 추가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부 텍스트로 나와 있어서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죠. 인포그래픽을 추가해서 한눈에 들어오게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코딩을 짜주고 있죠. 코딩을 우선 완성을 해서 미리 보기를 보여주게 됩니다. 인포그래픽 요약이죠. 매일 30분 걷기, 고단백 저염 식단, 건강검진 필수,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 다음 아래쪽에도 간단한 인포그래픽을 추가해서 한눈에 들어오게 바꿔줬네요. 코딩을 1도 모르는 사람도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우측을 보시면 버튼이 보이죠? 제미나이 기능 추가라고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제미나이 LLM 기능을 추가하게 됩니다. 추가된 기능을 보시면 맞춤 건강 및 팁 생성기라고 나오죠. 지금 버튼을 눌러서 새로 추가로 수정을 했는데요. 아래쪽으로 내려가 봅니다. 원래는 여기까지 끝이었죠. 그런데 아래쪽에 추가된 내용이 더 들어왔습니다. 맞춤 건강 및 팁 생성기라고 해서 실시간 정보 기반으로 제미나이에게 질문과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이 구간이 생겼죠. 여기에 건강 키워드를 입력하면 아래쪽에 건강 팁이 표시되는 거죠. 이것은 무료로 제미나이와 연동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작업 전혀 필요 없이 그냥 이대로 블로그에 올리면 거기서도 그대로 이 질문과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건강 키워드를 간단하게 입력을 해보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무릎 통증 예가 나와 있네요.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의 블로그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앞에 내용을 읽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무릎 통증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팁 받기 누릅니다. 그러면 구글 제미나이가 답변을 생성을 해주게 되겠죠. 무릎 통증에 대한 답변을 여기서 만들어주네요. 그 다음 또 다른 질문을 입력하면 그 결과가 또 아래쪽에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저염 고단백 레시피 추천이라고 하는데요. 레시피 추천도 받을 수 있죠. 요즘은 블로그나 메일에서도 HTML을 삽입할 수 없도록 막는 곳이 많아서 코드를 복사해서 붙이더라도 페이지 생성을 할 수 없는 블로그나 메일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링크를 공유하면 되는데요. 링크 공유 방법은 캔버스 우측 상단에 보면 공유라고 있죠. 공유 버튼 누르시고 공유하시게 되면 지금 생성한 내용의 제미나이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링크를 복사해서 메일, 문자, 카카오톡에 첨부를 하시면 바로 이 페이지로 들어올 수가 있죠. 링크를 복사해서 메일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이렇게 메일에 붙였는데요. 이렇게 전송이 되면 해당 링크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작성된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팁 생성기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것은 앞서 만든 게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게임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링크도 메일로 전송을 했는데요.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벽돌 깨기 링크로 바로 들어오게 되죠. 게임 시작해서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 코드를 메모장에 저장해서 HTML 파일로 만들 수도 있죠. 코드 누르신 다음 우측에 공유 버튼 누르시고 컨텐츠 복사합니다.
자, 그러면 복사가 되겠죠? 이제 메모장을 여신 다음 컨트롤 V로 붙여주시고 파일에서 저장한 다음 확장자를 .html로 써주시면 파일을 열면 해당 내용이 실행이 됩니다. 자, 저장을 해볼게요. 확장자를 HTML로 주게 되면 이렇게 웹 파일이 생성이 되죠.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게임 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죠. 시작 누르면 바로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재밌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지인과 같이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여러 가지 기능들 재밌게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 건강관리 페이지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공유 버튼 누르고 콘텐츠 복사한 다음 메모장을 여시고 HTML 코드를 붙이시고 HTML 파일로 저장하시면 그 파일만 실행하시면 이 내용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X 눌러서 닫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래 채팅 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캔버스를 열고 싶어요. 자, 그러면 해당 내용을 올려보다 보면 열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 누르면 다시 캔버스가 열리게 돼요. 언제든지 일반 채팅방과 캔버스로 전환하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면 여러분이 문서 작성을 할 때도 얼마든지 원하는 부분을 수정한다든지 추가되는 내용들을 삽입한다든지 어투를 바꿔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가능하겠죠. 그 다음 이미지도 캔버스를 이용하시면 다양하게 수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 만들어 볼 텐데요. 떡볶이, 군만두 등을 판매하는 분식집인데 이름이 우리 분식이라고 하고 그 메뉴판을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완성이 됐는데요. 이렇게 내가 요청한 내용을 가지고 메뉴판으로 만들어줬죠. 자, 전부 나오고 있네요. 하지만 내가 요청하지 않은 부분, 이런 문의사항 부분이라든지 가격들은 제미나이가 알아서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정을 해보도록 할까요? 떡볶이 메뉴 5,000원짜리를 5,500원으로 바꿔달라고 해보겠습니다. 떡볶이 가격 5,500원으로 바꿔달라고 합니다. 자, 바로 바뀌었죠?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캔버스 창을 보면서 제미나이와 대화를 하면서 수정을 해나가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주문 번호도 원하는 번호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 외에 텍스트를 추가한다든지 텍스트를 바꿔야 할 때도 요청을 하면 바로 바꿔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메뉴판이라든지 포스터 같은 것들을 만들 때도 또는 인포그래픽 같은 걸 만들 때도 즉석에서 원하는 부분만 수정을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캔버스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무궁무진합니다. 보고서나 리포트 쓸 때도 이용이 될 수 있겠고요. 각종 전단, 소개 페이지 만들 때도 활용이 될 수 있고요. 간단한 게임, 웹페이지 만들 때도 이용이 되겠죠. 어디에 활용할지에 따라서 활용도는 끝도 없이 나올 수 있겠죠. 저는 가장 유용하게 쓰고 있는 기능이 이 캔버스 기능인데요. 여러분도 많이 활용을 해보시고 나에게 맞는 다양한 분야에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두 번째는 스마트폰의 인공지능을 내 손안의 비서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능은 구글 제미나이의 인공지능을 스마트폰에서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구글 제미나이를 따로 실행하지 않아도 갤럭시 스마트폰의 자체 기능만으로도 구글 제미나이를 이용할 수 있죠. 하지만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글 제미나이는 여러분 스마트폰에 설치는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되도록이면 설치하도록 하세요. 구글 제미나이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제미나이로 검색하시면 바로 설치할 수 있죠. 비슷한 여러 가지 앱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별 표시 제미나이 아이콘 꼭 확인을 하시고 설치하도록 하세요. 저는 이미 설치되어 있죠. 그 다음은 스마트폰에 구글 어시스턴트를 실행을 해서 제미나이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구글 어시스턴트를 이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측면 버튼을 눌러서 구글 어시스턴트를 실행하거나 헤이 구글 이렇게 음성으로 제미나이를 호출할 수도 있죠. 두 가지 중에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측면 버튼과 음성 다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설정부터 해보겠습니다. 스마트폰 홈 화면에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시면
구글이라고 있죠? 구글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모든 서비스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다 보면 검색, 어시스턴트 및 보이스라고 나오죠? 여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 구글 어시스턴트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보이스 매치라고 있죠? 여길 들어가시면 음성으로 구글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음성 호출을 원하시면 여기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내 음성에만 반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이스 매치 모델 학습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호출해도 반응하게 되겠죠. 학습을 한번 시켜볼까요? 보이스 매치 모델 학습시키기 선택합니다. 헤이 구글, 감사 인사 쓰는 걸 도와줘. 헤이 구글, 내일 날씨 어때? 오케이 구글, 무지개가 어떻게 생기는지 설명해줘. 오케이 구글, 5분 타이머 맞춰줘. 자, 그러면 내 음성에 반응하게 되겠죠. 헤이 구글이나 오케이 구글이라고 말하면 기기에서 음성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다음 누릅니다. 그 다음은 음성 인식 개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오디오 저장 시작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이 경우 녹음된 파일이 구글에서 사용될 수가 있죠. 자, 이게 찝찝하시면 나중에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내 음성에 구글이 대답을 하게 됩니다.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글이 음성에 반응하도록 만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측면 전원 버튼을 눌러서 구글을 호출할 수도 있죠. 주위에 사람들이 많을 경우에는 음성으로 호출을 하면 좀 쑥스럽죠. 그럴 때는 측면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유용한 기능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측면 버튼이라고 있죠. 여길 들어가셔서 측면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 실행될 인공지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어시스턴트를 선택해 주셔야 되겠죠. 혹시 구글 외에 다른 인공지능을 쓸 경우에는 우측에 있는 톱니바퀴 설정을 누르시면 설치되어 있는 다른 인공지능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앱들도 실행할 수 있죠. 여기 보시면 챗 GPT도 있죠. 편리한 걸 이용하시면 돼요. 하지만 스마트폰의 기본 기능을 음성으로 제어하려면 구글을 이용을 하셔야 돼요. 이제 모든 설정이 끝났죠. 측면 버튼이나 음성으로 구글 어시스턴트를 호출해서 스마트폰을 제어하거나 그 외에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글 어시스턴트를 이용해 볼까요? 우선 음성으로 한번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이 구글, 전화 걸어주세요.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드릴까요? ib컴퓨터교육.com ib컴퓨터교육.com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81길 27에 이렇게 전화를 걸 수가 있죠. 그 다음 문자도 보낼 수 있습니다. 헤이 구글, 문자 보내주세요. 어떤 분에게 메시지를 보내시겠어요? 연락처 이름을 알려주세요. IBM, IBM에게 보낼 메시지 내용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만나기로 한 ib교육.com입니다. 약속 시간을 1시간 정도 늦출 수 있을까요? 네, IBM님에게 다음 메시지를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만나기로 한 ib교육.com입니다. 약속 시간을 1시간 정도 늦출 수 있을까요? 보내도 될까요? 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 메시지를 전송했다고 하는데요. 문자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메시지가 전송이 됐죠? 일상에서 또는 운전을 하다가도 스마트폰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렇게 음성으로 스마트폰의 기본 기능들을 전부 활용할 수 있죠. 그 다음 나에게 온 문자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헤이 구글, 수신된 문자. 알림 접근 권한이 없어 수신된 메시지를 읽을 수 없습니다. 설정에서 권한을 자, 이렇게 구글이 메시지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권한을 부여해야 되죠. 자,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열기 버튼을 눌러서 권한 부여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나 문자, 그 외의 기능 중에 권한이 필요한 경우는 이렇게 열기 버튼이 나와요. 자, 열기 버튼 누르고 권한 설정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보시면 금방 깜빡이는 게 보였죠? 자, 구글의 권한 설정, 알림 접근 허용하겠습니다. 자, 체크했죠? 허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자에 접근을 할 수 있죠? 그 문자를 읽어주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헤이 구글, 수신된 문자.
현재 수신된 메시지는 없습니다. 자, 현재 수신된 메시지가 없다는 얘기는 오늘 온 메시지나 또는 읽지 않은 메시지가 없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메시지를 전송을 한 다음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자가 왔죠. 자, 이 문자를 알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헤이 구글, 수신된 문자. 총 1개의 메시지 알림이 있습니다. 메시지 앱에서 ib교육닷컴K님이 보낸 메시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장하시겠어요? 아니면 전체 메시지를 들으시겠어요? 여기서 답장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메시지를 들을 수도 있겠죠. 자, 바로 답장도 가능하죠. 하단 입력창에 마이크 버튼이 이렇게 켜져 있으면 음성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렇게 꺼져 있을 경우에는 직접 여기 있는 입력창에 타이핑을 해서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꺼져 있을 경우에 음성으로 명령을 하고 싶으면 다시 마이크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카카오톡도 동일하게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메일 온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G메일이 되겠죠. 헤이 구글, 메일 읽어주세요. 어떤 메일을 읽어드릴까요? 보낸 사람, 제목 또는 내용에 포함된 키워드 등 찾고자 하는 이렇게 보낸 사람, 제목, 내용에 포함된 키워드를 말을 하게 되면 내 구글 G메일에서 해당하는 메일만 찾아주게 되겠죠. 이런 것도 굉장히 편리하죠. 내가 일일이 찾을 필요가 없죠. 음성으로 누구에게 온 메일 알려줘 또는 이런 제목의 메일 알려줘 하면 전부 그 내용을 찾아주게 됩니다. 저는 최근에 온 메일을 알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온 메일 읽어주세요. 가장 최근에 받으신 메일은 오늘 2025년 12월 9일화 오전 11시 46분 자, 이렇게 전부 읽어주게 되겠죠. 자, 우측 상단에 일시정지를 누르면 읽던 내용들을 멈춰주고요. 다시 스피커 버튼을 누르면 해당 내용을 읽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은 메일을 전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메일을 찾지 않고 원하는 메일 주소로 메일을 전송을 할 수도 있죠. 자, 또는 읽은 메일에 바로 답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스마트폰의 기능을 제어할 수 있죠. 헤이 구글, 카메라 켜주세요. 카메라를 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카메라가 실행이 되죠. 그 다음은 볼륨 조절이라든지 화면 밝기, 손전등도 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를 켜고 끌 수도 있겠죠. 헤이 구글, 블루투스 꺼주세요. 블루투스를 껐습니다. 자, 상단 퀵 패널을 열어볼게요. 자, 블루투스 꺼져 있죠? 헤이 구글, 블루투스 켜주세요. 블루투스를 켰습니다. 자, 블루투스 켜졌네요. 자, 그 다음 손전등도 켜볼까요? 헤이 구글, 손전등 켜주세요. 손전등을 켜고 있습니다. 자, 지금 손전등 켜진 상태죠? 다시 마이크 버튼 누르고 손전등 끄겠습니다. 손전등 꺼주세요. 손전등을 끄고 있습니다. 헤이 구글, 화면 밝기 올려주세요. 밝기를 조정할 수는 없지만 사용자를 위해 밝기 설정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 기능을 구글 어시스턴트가 제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기능을 바로 열어주게 됩니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헤이 구글, 음량 올려주세요. 음량을 10% 올렸습니다. 이렇게 음량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은 바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 앱도 실행할 수 있죠. 헤이 구글, 유튜브 실행해 주세요. 유튜브도 실행이 되죠. 이렇게 앱도 실행할 수 있고요. 웹사이트도 열어볼 수 있습니다. 헤이 구글, ib96.com 웹사이트 열어주세요. 자, 웹사이트 열렸죠? 자, 그런데 이 웹사이트 같은 것들을 열 경우에는 IB는 영어고 96은 한글로 말을 할 경우에는 열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전부 영어로 말해야 돼요. 자, ib96.com 이라고 얘기하면 거의 열어줍니다. 하지만 ib96.com이라고 하면 인식을 못할 경우도 있어요. 영문 주소일 경우에는 전부 영문으로 말해주시는 게 좀 더 빨리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일정도 만들 수 있고요. 오늘 일정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죠. 헤이 구글, 일정 만들어주세요. 어떤 일정을 만들어 드릴까요?
제목, 날짜, 시간 등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오늘 거래처 미팅 오후 3시 30분. 오늘 오후 3시 30분으로 거래처 미팅 일정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구글 캘린더에 미팅 일정을 기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구글 어시스턴트에게 내 일정을 물어보게 되면 이렇게 저장된 일정을 말해주게 됩니다. 헤이 구글, 오늘 일정 알려주세요. 오늘 2025년 12월 9일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처 미팅 오후 3시 30분. 자, 이렇게 일정 기록과 일정을 알려주게 되죠.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차량을 주차장에 세워놓고 주차 구역을 잊어버려서 나중에 차량 찾는데 한참 헤매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런 경우도 상단에 있는 라이브의 화면 공유하기를 이용을 해서 주차 구역을 기억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주차 구역을 음성으로 말해줄 수도 있겠죠. 주차 구역 지하 3층 A16 기억해 주세요. 네, 요청하신 내용을 기억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정보를 삭제하도록 요청하거나 설정에서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차량이 어디 주차되어 있는지 물어보면 되겠죠. 헤이 구글, 주차 위치 알려주세요. 주차 위치 안내. 저장된 정보에 따르면 주차 구역은 지하 3층 A16입니다. 네, 대단하죠? 거의 개인 비서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내가 필요한 대부분의 내용들은 다이어리 같은 곳에 기억할 필요 없이 전부 제미나이에게 기억을 시킬 수 있죠. 자, 그 다음 순간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라든지 기억해야 될 내용들도 제미나이에게 기억하라고 요청할 수 있고 나중에 그 내용도 다시 들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과 제미나이가 결합한 구글 어시스턴트를 이용한 놀라운 활용 방법들을 알아봤는데요. 일상에서 활용하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 외에도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이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곳에 다양하게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최신 제미나이 3.0의 잼 기능을 활용하여 나만의 AI 비서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제미나이의 잼 기능은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프롬프트라든지 또는 역할 그리고 특정한 지침들을 하나의 맞춤형 AI, 즉 잼으로 저장해서 반복적으로 이용할 때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미나이를 비즈니스용 메일 작성기로 많이 이용하시는 분일 경우 매번 제미나이에게 요청을 할 때 이메일 초안이고 마지막 문장에 감사 인사를 넣어서 수정해주고 뭐뭐 합니다체로 바꿔줘 이런 반복되는 문장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 제미나이를 요약에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긴 기사를 세 줄로 요약해주고 요약 내용은 반드시 굵은 글씨로 표시해줘라는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가 있죠. 그 외에도 원본을 표로 만들어 달라든지 핵심 데이터는 숫자와 단위까지 정확하게 옮겨야 한다든지 이렇게 반복되는 요청을 할 경우 매번 요청을 할 때마다 똑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써야 되죠. 이런 것들을 잼을 이용하게 되면 반복해서 요청을 할 필요가 없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미나이의 잼을 꼭 이용해야 되는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제미나이는 구글 크롬을 실행하시고 우측 상단 앱스 버튼 누르고 여기서 제미나이 실행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제미나이 첫 화면에서 좌측을 보시게 되면 잼스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주셔야 되는데요. 혹시 잼스 메뉴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메뉴가 접혀져서 그렇죠. 메뉴를 눌러서 보이게 만든 다음 잼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잼 관리자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기본 이해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이 잼을 생성하게 되면 아래쪽에 내 잼 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새로운 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새 잼 클릭합니다. 그러면 새 잼의 이름, 그 다음 그 잼에 대한 설명, 그리고 요청 사항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지식이 있는데요. 자, 이것은 특별히 참고해야 될 자료가 있을 경우 그 자료를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책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고
그 책에 대한 내용을 분석을 해야 돼요. 자, 그럴 때는 해당 책을 파일 추가를 눌러서 업로드해서 추가를 해주게 되면 그 책의 범위 안에서 요청에 대한 답변을 해주게 되겠죠. 자, 그러면 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쇼핑을 할 때 가격 비교를 많이들 해보시죠. 쇼핑할 물건을 검색을 하신 다음 여러 가지 가격대를 비교해보고 하시는데요. 그런 물건을 구매할 때 또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구매를 할 때 도움을 주는 만물 예산 상담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만물 예산 상담사라고 설정을 했어요. 그 다음 이 잼에 대한 역할을 설명을 하는 거죠. 어떤 잼이고 무슨 역할을 하는지 설명하라고 합니다. 이 잼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활용 용도도 여기에 설명을 했습니다. 당신은 결혼, 이사, 여행, 물건 구매, 서비스 구매 등 금액이 지출되는 일에 대해서 예산 견적을 다각도로 비교하고 검토해주는 카운슬러야 라고 역할과 활용 용도를 선언을 했죠. 자, 그 다음 그 아래에 어떤 요청사항이 있는지를 써주시면 됩니다. 요청사항에는 모든 항목에 대해서 가장 싼 옵션, 가장 비싼 옵션, 현명한 중간 옵션 이 세 가지를 제시를 하고 모든 가격은 원화로 환산해서 표시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더 첨부를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비교를 할 경우에는 표로 정리를 해주면 좀 더 알기 쉽겠죠. 자, 그래서 비교하는 항목들은 표로 알기 쉽게 정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역할과 요청 사항에 대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미리 보기가 나오게 되죠. 만물 예산 상담사는 이런 식의 도움을 준다고 미리 보기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장합니다. 자, 그러면 잼이 생성됐다고 나오죠. 자, 그 다음 채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쪽에 만물 예산 상담사라고 나와요. 자, 그리고 좌측에 메뉴에 보시면 잼 아래에 예산 상담사라고 나오죠. 자, 잼이 하나가 생성된 거예요. 내 전용 잼이 되겠죠. 자, 그리고 잼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자,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차량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가 있는 4인 가족을 위한 차량 추천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요청한 내용에 맞춰서 나에게 맞춤형 답변을 주게 되겠죠. 아이들과 짐을 넉넉히 실을 수 있는 중형 SUV와 미니밴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해서 표로 정리해 준다고 하죠. 자, 아래 내용을 보시면 표로 정리가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잼을 생성했을 때 세 가지 옵션을 제시해 달라고 했죠. 자, 지금 추천 모델이 세 가지가 나와 있네요. 소렌토 카니발, 볼보 XC600이라고 하죠. 자, 가격과 합리적인 예산, 비싼 옵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 예산에 따라서 추천 모델의 특징과 장점, 단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예산일 경우, 합리적 예산일 경우, 고예산일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특징과 장단점을 보여주고 추천 모델도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느 정도 예산이 있는지 물어보고 있죠. 예산을 지정을 해주면 그 예산에 맞춰서 또 추천을 해주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잼을 이용을 하게 되면 꼭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서비스를 구매할 때도 이용할 수 있죠. 여행 서비스를 구매를 한다든지 할 때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추천 옵션 세 가지를 또 설정을 하거나 가격을 원화로 설정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매번 질문할 때마다 다시 써야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어떤 것을 원하는지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미리 설정한 잼에 맞춰서 나만의 맞춤형 답변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여행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할까요? 제주도 여행을 4인 가족이 3박 4일 일정으로 다녀오려고 하는데 검토해 달라고 하면 또 거기에 맞는 답변을 만들어 주겠죠. 가격 비교를 위해서 여행 날짜, 출발지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죠. 항공권과 숙박 가격이 날짜에 따라서 변동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한 달 뒤에 출발해서 돌아오는 일정으로 견적을 만들어 준다고 하죠. 항공 숙소, 렌터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가격대를 비교해 준다고 하네요. 항목에 보시면 항공편, 숙소,
렌터카, 총 예상 비용이 나오고 있고요. 가장 싼 저예산, 합리적 예산, 고예산 이렇게 세 가지로 알려주고 있죠. 저예산과 고예산의 가격 차이가 상당히 크네요. 자, 그 다음에 각 항목마다 세 가지 또 옵션을 보여주게 됩니다. 항공의 경우 세 가지 가격 옵션에 따라서 예상 가격대가 나오고 특징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 숙소도 마찬가지고요. 렌터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원하는 예산대를 선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또 세 가지 옵션을 보여주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예산에 맞춰서 계획을 짤 때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잼은 만물 예산 상담사죠. 예산을 기준으로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일정에 관련돼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잼에 물어봐도 소용이 없겠죠. 그 경우는 잼을 하나 더 생성하시면 돼요. 그때는 여행 가이드라는 역할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너는 여행 가이드인데 여행 일정 안에서 세부적인 이동 경로라든지 시간대별로 어떤 관광지를 관광해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주는 여행 가이드라고 지정을 해두시면 여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일정들을 또 만들어주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잼을 생성해서 질문을 하시면 훨씬 더 정확하고 나에게 맞는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 채팅에서도 가능해요. 하지만 매번 물어볼 때마다 그 내용들을 반복해서 넣어줘야 되겠죠. 알아서 결과물을 생성하지는 않고 내가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다 써줘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잼을 만들게 되면 처음에 한 번만 설정을 해두시면 그 다음부터는 질문만 해주시면 알아서 만들어주게 되겠죠. 이런 기능 때문에 일상에서 활용하기에는 이 잼만큼 좋은 기능이 없어요. 말투도 설정할 수 있고요. 표현이 어색한 부분이 있으면 주석으로 설명을 해달라든지 마지막 문장에 감사 인사를 넣어달라든지 항상 표로 정리해달라든지 또는 맞춤형 식단 큐레이터라든지 이렇게 역할과 활용되는 곳들을 설정을 미리 해주시면 인공지능 제미나이 활용이 훨씬 쉬워집니다. 여러분들도 자주 이용하는 인공지능 제미나이의 기능을 잼으로 미리 만들어 두시고 필요할 때마다 바로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일상에서 활용하기 좋은 제미나이의 세 가지 기능을 알아봤는데요.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제미나이의 일상 활용 팁들이니까 많이 이용해 보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IB96 채널에서 제공하는 컴퓨터 제대로 사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강좌를 구입하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IB96 채널로 들어오신 다음 상단 메뉴에서 스토어를 눌러주시고 컴퓨터 100가지 활용법을 선택하시거나 본 영상을 터치하면 나오는 하단 제품 보기를 누르시면 우측 제품 링크를 통해 구매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고요. 영상 하단 설명란의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고 제품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본 강좌를 구매하시면 전체 강좌가 담긴 USB 메모리를 발송해 드리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반복 시청함으로써 강좌 내용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IB96 채널에서 강좌가 담긴 USB를 구매하시고 컴퓨터 공부를 시작해 보세요.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